아들이 위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3개월. 가장 힘든 순간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죽어가는 사람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 서류를 내밀며 아들을 버리고 떠났죠. 남겨진 것은 아픈 아들과 박동수, 69세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동수는 자신의 아들을 버린 며느리에게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동수는 이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동수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어요. 도시 외곽의 낡은 고물상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동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죠. 작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한 세면을 마친 후 마당에 쌓여있는 철근과 폐지를 분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수의 손에 쥐어진 낡은 장갑은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 같았어요. 고물상 마당에서 철근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폐지를 무게별로 정리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동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69세의 나이에도 고물상을 운영하는 동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일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수 형님, 오늘도 일찍 일하시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일찍 시작해야 하루 일이 깔끔하게 끝나죠. 동수의 대답은 언제나 담담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동수의 말투에는 오랜 세월 삶을 살아온 깊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묘한 무게감이 있었죠. 고물 정리를 마친 후 동수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라면 한 봉지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검소한 식단이었지만 동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어요.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 오랜 습관처럼 배어든 절약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동수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34세 아들 성우의 목소리였어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효자였죠. 성우야, 잘 지내고 있니? 동수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밝게 말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늘 오후에 선영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생활비 좀 드리고 고물상 정리도 도와드릴게요. 성우는 제조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혼자 사는 아버지를 챙기는 것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생활비와 고물상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성우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 선영도 함께 따라오긴 했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더 컸어요. 오후 4시 성우와 선영이 동수의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성우의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거리들이 들려 있었어요. 31세의 선영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고물상 환경을 볼 때마다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선영이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에서는 의무감만이 느껴졌어요. 선영아, 고생이 많구나. 인테리어 일은 잘 되고 있니? 동수의 관심 어린 질문에 선영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반면 성우는 아버지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최근 회사 일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선영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고물상을 정리하며 위험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무거운 거 옮기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아들의 세심한 배려에 동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동수의 말에 성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자간의 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선영은 더러운 고물상 환경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깔끔한 환경에 익숙한 선영으로서는 시아버지의 작업 환경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일을 하실 건가? 선영의 눈에는 시아버지의 작업 환경이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왜 성호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챙기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동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차향이 작은 사무실에 퍼졌어요. 성호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건강은 괜찮니? 동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성호는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사람 보는 눈으로 아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성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변화가 동수의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동수는 바로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호와 선영은 동수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동수는 항상 가장 저렴한 메뉴를 주문했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선영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버님, 가끔은 좀 더 좋은 걸 드셔도 되는데요. 선영의 말에 동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음식은 배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소함이 몸에 밴 동수의 모습을 보며 선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하지만 동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들 돈을 받아?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성호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속으로 고물상으로 얼마나 벌겠다고라며 시아버지의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월요일 오전,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더욱 심해져 있었어요. 회의 중에도 배가 아파서 집중하기 어려웠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성호 팀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료의 권유에도 성호는 괜찮습니다. 체한 것 같아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호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성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 일과를 마저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선영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더욱이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를 짓누르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성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성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간신히 박성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은 성우의 상태를 보고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성우는 즉시 소화기내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성우의 증상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응급실이야. 선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갑자기 왜? 뭐가 문제야? 성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신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이미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성우야, 괜찮아? 선영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입원해야 하는 거야? 보험 적용은 돼? 였어요. 남편의 건강보다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걱정하는 선영의 모습에 성우는 미묘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성우와 선영을 진료실로 불렀어요. 박성호 씨, 유감스럽게도 위암 사기로 진단됩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성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받은 암 선고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암이라고요? 정말 암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우와 선영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34세의 나이에 마주한 시한부 선고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성우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았는데 갑작스러운 암 선고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진료실을 나온 선영은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물에는 슬픔보다 당황과 절망이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 계획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선영의 말을 들은 성우는 아내가 자신의 병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더 걱정한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누구나 당황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달랬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치료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선영의 첫 반응은 경제적 걱정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이 얼마나 되나요? 선영의 질문에 상담사는 자세한 설명을 해줬지만 금액을 들은 선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들 수 있다는 치료비 이야기에 선영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불운에 휘말린 거지? 선영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성우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병보다 자신의 불운을 먼저 탓한다는 사실에 성우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성우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누구나 당황할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동수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어디가 아프니?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위암이래요, 아버지. 위암 사기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알겠다. 내가 지금 갈게. 동수의 목소리에는 동요나 당황보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차분했어요. 성호는 아버지의 침착한 반응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동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던 동수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환자 가족처럼 보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동수의 모습을 본 간호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가족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동수는 아들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성호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치료비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선영의 걱정 어린 질문에 동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선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이 고물상으로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동수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니 믿어라. 동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동수는 병실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불편한 자세였지만 아들 곁을 지키려 했어요. 새벽에 일어난 성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동수의 말에 성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아버지였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성호의 몸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찼던 성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어요. 동수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아들의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수는 지치지 않고 아들을 돌봤어요. 왜 매번 저까지 병원에 가야 하죠? 제 일도 있는데. 선영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병간병에 적극적이었던 선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을 내며 간병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대신 시아버지인 동수가 모든 간병 일을 떠맡게 되었어요. 선영의 태도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것이 나중에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로 바뀌었어요. 성호는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선영의 일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영의 휴대폰에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 민준으로부터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39세 이혼남인 민준은 선영의 새로운 프로젝트 협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어요. 선영 씨, 새로운 고급 주택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상의해 볼까요? 민준의 연락에 선영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병간병으로 지쳐있던 선영에게 민준의 관심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어요. 성호 혼자 병원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성호는 아내의 변화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병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책했어요. 민준과 선영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상담차 만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던 선영이었지만 실제로는 민준과의 시간을 통해 현실을 잊고 싶어 했어요. 선영 씨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준의 말에 선영은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동수는 선영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살아온 동수의 눈에는 선영의 마음속 변화가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동수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선영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랐어요. 성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식욕이 없어졌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동수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죽을 끓여주고 밤새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수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동수의 모습을 보며 선영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선영의 제안에 동수는 내가 돌보고 싶다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선영은 시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이 자신의 소홀함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생각하며 불편해했습니다. 민주는 선영의 심리를 더욱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선영 씨 같은 분이 이런 상황에만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고물상 냄새나는 집안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은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민준의 말에 선영은 점점 현실 도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병간병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동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선영이 목격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여기서는 그냥 환자 가족일 뿐이야. 동수의 조용한 목소리에 비서들은 급히 물러났어요. 선영은 이 장면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아마 동네에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 호칭을 쓰나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성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선영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준과 통화하는 선영의 모습을 동수가 목격했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 시간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 얘기 들어볼게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동수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선영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물상하는 집안과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남편은 병들어 죽어가고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친구들은 선영의 처지를 동정하며 정말 힘들겠다고 위로했어요. 선영은 점점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빠져갔습니다. 성호의 병원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영은 그 시간을 이용해 민준과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근처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잡았어요라며 거짓말을 하는 선영의 모습에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은 선영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남편의 투병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선영 씨는 아직 젊고 능력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만 매여 있기엔 아까워요. 민준의 달콤한 말에 선영은 점점 빠져들었어요.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왜 자신의 인생까지 망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프로젝트 협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만남이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바뀌어 갔어요. 민주는 이혼 경험이 있어서 선영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접근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어봐서 선영 씨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민준의 위로는 선영에게 위안이 되었고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동수는 선영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명품 가방을 발견했을 때 의구심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가방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산 거냐? 동수의 질문에 선영은 클라이언트가 선물해 준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동수의 눈에는 거짓말임이 훤히 보였어요. 성우를 돌보는 척하면서 몰래 만남을 가지는 선영의 모습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성우가 검사받는 동안 잠깐 신선한 공기 좀 마시고 올게요라며 병원을 나선 선영은 민준과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은 선영에게 힘든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며 합리화시켜 주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민준과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우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선영의 불륜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은 선영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새로운 고급 인테리어 회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선영 씨의 디자인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민준의 제안에 선영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아,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 성우의 걱정 어린 말에 선영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라고 답했습니다. 선영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민준과 만나고 온 날에는 새로운 인테리어 자재 업체와 미팅이 있었어요. 또는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라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민준도 선영의 거짓말을 도와주며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동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동수에게는 두 사람의 계획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동수는 병원 복도에서 선영과 민준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민준의 말에 선영은 빨리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고물상 냄새까지 나는 이 생활이 정말 지겨워요라고 답했어요. 동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선영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나까지 같이 망할 순 없잖아. 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4개월간의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성우와 가족들을 진료실로 불러 최종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박성호 씨,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개월 정도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성우는 시한부 3개월이라는 선고를 듣고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우의 담담한 반응에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절망하거나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성우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반면 선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선영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성우야,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해야겠어.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아픈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성우의 당황스러운 반응에 선영은 이미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사람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선영의 냉정한 말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함께 꿈꿔온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선영아, 좀 더 생각해봐. 지금은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니까. 성우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병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동수의 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렸어요. 하지만 동수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동수의 차분한 질문에 선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성우와 이혼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동수는 선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동수가 말했지만 선영은 시아버지도 고물상 주제에 오버하신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선영은 이미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미래가 있는 사람과 새로 시작할 거예요. 선영의 고백에 성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선영아, 정말 그런 거야? 내가 아픈 동안 다른 남자와. 성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영은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라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동수는 말없이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찍어라. 이젠 내 아들 곁을 떠나라. 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성우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혼을.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못 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구나. 동수의 말에 선영은 승리감에 빠져 성우의 도장을 이혼 서류에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선영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성우의 절망적인 말에 동수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건강만 생각하렴. 다른 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 동수의 말에는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와 오래된 작업복을 입은 동수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에 불과해 보였어요. 간호사들도 그를 형편이 어려운 환자 가족 정도로만 여겼죠. 박성호 씨 아버님, 치료비 걱정 많이 하시죠? 사회복지사 상담 받아보세요. 간호사의 말에 동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수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동수의 눈빛에는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밤 새우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성우의 걱정에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동수는 병실 구석의 불편한 의자에서 밤을 보냈어요. 담요 하나 덮고 자는 모습이 마치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병원을 떠나자마자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선영의 말에 민준은 기뻐했어요. 잘했어요, 선영 씨.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영은 마침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영과 민준이 이혼 직후 새로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공들여 준비하던 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부 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담당자의 말에 민준은 당황했지만 곧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모든 사업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자재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거나 새로운 고객들과의 미팅이 중단되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민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영도 함께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민준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신용 등급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거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상해요. 제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은행 직원도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상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대형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터였어요. 하지만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준 씨,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저희와는 거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의 말에 민준은 황급히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 회사는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사실 상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저희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건설회사를 나서는 민준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민준 씨죠?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간 카페에서 그 남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동수금속그룹의 전무이사입니다. 회장님께서 민준 씨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준은 당황했어요. 동수금속은 국내 최대 철강업체 그룹으로 그 이름만 들어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와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의 질문에 전무이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준 씨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계약 취소, 거래 중단 모두 회장님의 지시였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준의 절규에 전무이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인간의 되됨을 모르는 자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전무이사가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는데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전무이사의 질문에 민주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동수금속그룹의 박동수 회장님입니다. 박성호 씨의 아버지시죠. 전무이사의 말이 떨어지자 민주는 카페 테이블에 놓인 사진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허름한 고물상을 운영하던 노인이 그토록 유명한 철강 대기업의 회장이라니. 민주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영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전무이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배경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행동했죠. 민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난한 고물상의 아들로만 알았던 성우가 사실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죠? 민준의 질문에 전무이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길 바라셨죠. 하지만 민준 씨와 선영 씨는 그 시험에 실패하셨군요. 전무이사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해 보이는 성우와 결혼한 선영을 쉽게 유혹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다시 성우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애원에 전무이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본인의 노력에 달렸겠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전무이사의 말에 민준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민준의 회사는 파산했고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어요. 화려했던 오피스는 임대료도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영도 함께 몰락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시작은 완전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영은 뉴스에서 동수금속그룹 소식을 보고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TV 화면에는 박동수 회장이 병원에 거액을 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동수금속그룹 박동수 회장이 암 환자 치료를 위해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선영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선영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국내 굴지 대기업의 아들과 결혼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시아버지를 고물상 운영자라며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은 선영과 민주는 서로를 원망하며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성우의 배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선영의 원망에 민주는 당신도 남편을 버린 건 마찬가지잖아 라며 맞받아쳤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시작된 만큼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민주는 파산 후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선영은 서울에서 혼자가 되었어요. 선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아파트도 월세를 못 내 쫓겨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고객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선영은 좁은 원룸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유로웠던 생활이 이제는 당장 내일 생활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우의 상태는 놀랍게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알아본 해외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병원 의사들도 성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치료법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네요. 의사의 말에 성호와 동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동수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아들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검소한 생활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구내 식당에서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죠. 다만 이제는 병원 직원들이 동수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고생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 많이 좋아졌어요. 성호의 걱정에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약속했어. 내 아들이 행복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그 말에 성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성호는 동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선영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전 경력도 단절되었고 나이도 젊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경험이 많은 분으로. 인사 담당자의 말에 선영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우연히 성호가 다니던 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호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병원 건물만 바라보며 선영은 복잡한 마음을 느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선영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선영은 동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여러 명의 비서들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시아버님이신가? 선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평소 고물상에서 작업복을 입고 계시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성호의 건강은 날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암세포가 사라져갔고 성호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정말 기적 같습니다. 박성호 씨. 이 속도라면 완치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희망이었죠. 동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는. 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일으킨 기적이야. 아버지의 사랑과 최고의 의료진이 만나서 가능한 일이었지. 성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선영이었어요. 성호야. 성호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깔끔했던 옷차림 대신 구겨진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 대신 초라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기 어떻게 왔어요? 성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영은 병실 가운데서 멈춰섰어요. 선영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성호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어. 다시 시작하자. 선영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엎드려 성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나았다고 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선영의 애원에 성호는 침착하게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성호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선영 씨, 내 병이 나았다는 소식보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게 먼저였을 텐데요. 성호의 말에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이제 성호는 예전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 검소한 차림새였지만 이제 선영의 눈에는 동수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였어요. 선영은 두려움에 떨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동수는 말없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 상처 준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동수의 말에 선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성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성호는 병원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간호사 지연이었어요. 29세의 지연은 의사 아버지를 둔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성호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며 지연은 성호의 강인함과 인품에 감동받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성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낸 성호의 눈빛은 더욱 강인해졌고 삶에 대한 의지도 단단해졌어요. 동수는 아들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성호야,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가보자. 동수의 제안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동수금속그룹이라는 이름이 빌딩 외벽에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동수를 알아보고 급히 인사를 건넸지만 동수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다들 수고가 많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넓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동수는 책상 앞에 앉지 않고 성호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우리 성호에게 할 이야기가 있구나. 성호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동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회사도 언젠가는 새로운 주인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성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까지 내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모두 돈만 보고 온 자들이었어. 하지만 내 진짜 후계자는 늘 내 곁에 있었단다. 동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수는 성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신다는 건가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구나.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인데.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격이라. 선영 같은 사람은 내 배경만 알았다면 자격 같은 건 따지지도 않고 덤벼들었을 거다. 하지만 내 아들은 다르구나. 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어요. 동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수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마. 일주일 후 성호는 동수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결정했습니다. 동수는 관심 있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자신 있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 계획서였어요. 암을 이겨낸 저로서 사회에 보답하고 싶어요. 동수금속의 수익 일부로 위암 환자 전문 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동수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동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생각이 맞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의료센터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수는 아들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이 치료센터를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동수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동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 정말 자랑스럽구나. 화창한 봄날, 성호 위암 환자 전문 치료센터의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첨단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의료진 인사들, 그리고 치료센터의 도움을 받게 될 환자와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성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성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암을 이겨낸 경험이 성호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부여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죠.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갔습니다. 성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지켜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박동수입니다. 성호는 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아픈 이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성호의 결이 찬 목소리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연설을 마친 성호가 객석으로 내려오자 동수가 다가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성호야. 동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편 선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선영은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성호와 동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선영의 눈에는 더 이상 질투나 후회가 아닌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 역시 시련을 통해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봄 햇살 속에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